2016년 2월 28일 필리핀 수리가 오델수르주 앞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두 명의 어부가 작은 어선을 저어가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바스와 그의 친구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오늘도 풍성한 어획을 기대했죠. 그런데 멀리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표류물인 줄 알았죠.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40피트 길이의 흰색 요트였습니다. 돛대는 부러져 있었고 배는 반쯤 물에 잠겨 위태롭게 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요트에 올라탔을 때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타실에서 한 남자가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이미 미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모험가 만프레드 프리츠 바조라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만프레드 바조라트, 독일 서부 루르 지역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말 요트맨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세계의 바다를 누빈 진정한 항해가였죠. 카리브해의 에메랄드빛 물결, 지중해의 고대 항로, 발트해의 차가운 바람, 인도양의 몬순, 그의 항해 기록은 무려 50만 해리에 달했습니다. 지구를 20바퀴도 넘게 돌 수 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만프레드에게 바다는 단순한 모험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있었거든요. 클라우디아. 그의 아내이자 항해 파트너였던 그녀는 만프레드와 함께 수많은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카리브해의 하얀 모래사장에서 작은 딸 리나를 가운데 두고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요트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집이었고 바다는 그들의 마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무엇인가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클라우디아는 더 이상 바다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만프레드는 육지에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별 후 만프레드는 혼자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클라우디아의 죽음은 만프레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디에 묻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독일의 고향 땅, 둘이 처음 만난 곳. 하지만 만프레드가 선택한 곳은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섬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장 행복했던 추억들이 서려 있는 그 바다 옆에 클라우디아를 영원히 안식시켰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곳에서 클라우디아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만프레드는 바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멀리, 더욱 외로운 바다로 향했습니다. 혹자는 그가 망자를 그리워했다고 말하고, 혹자는 그가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클라우디아와 함께했던 그 무수한 항해의 추억들을 혼자서나마 되짚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 위에서만 그녀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다시 2016년 2월 28일로 돌아가 봅시다. 어부들이 올라탄 그 요트의 이름은 사여호였습니다. 40피트 길이의 하얀 선체, 하지만 이미 반쪽은 바닷물에 잠겨 있었죠. 선실 안으로 들어간 어부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에는 온갖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부른 책들, 녹슨 통조림, 빛바랜 옷가지들, 그리고 벽에는 유머러스한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배는 선장에게는 훌륭하지만 선원에게는 지옥이다. 혼자 항해하는 만프레드 자신을 위한 자조적인 농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타실에 앉아있던 만프레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무전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SOS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고온다습한 태평양의 공기와 짠 바닷바람이 그의 몸을 자연스럽게 건조시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왔지. 그런데 악마의 힘이 삶의 의지보다 강했지. 이제 너는 떠났어. 내 영혼이 평화를 찾기를. 너의 만프레드. 32개의 단어. 그것이 만프레드 바조라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독일어로 쓰여진 이 짧은 편지는 돌아가신 아내 클라우디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랑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죠. 전실 곳곳에는 가족 앨범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젊은 만프레드와 클라우디아가 웃고 있었고 어린 딸 니나를 안고 있는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신혼여행, 카리브해에서의 피크닉, 요트 위에서의 일상들, 바닷물과 시간에 바래진 사진들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만프레드는 외상이나 범죄의 흔적 없이 자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심장마비였을 것이라고 의료진은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며칠이었을까요? 몇 주였을까요?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만프레드 바조라트의 마지막 항해는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둡니다. 그는 정확히 언제 세상을 떠났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클라우디아가 묻혀있는 카리브해를 향해 가던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이 함께 행복했던 어떤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던 중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프레드가 마지막까지 바다 위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어느 조용한 도시에서 아늑한 집에 정착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바다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필리핀 경찰과 독일 대사관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항로를 따라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바다에서 죽어간 외로운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 인간이 끝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바다라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자유롭게 살아간 이야기 말이죠. 지금도 태평양 어딘가에서는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프레드가 50만 해리를 누볐던 그 바다, 클라우디아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바다에서 말이죠. 그리고 카리브해 마르티니크 섬의 언덕에서는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며 클라우디아의 잠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만프레드 프리츠 바조라트, 바다를 사랑한 남자, 끝까지 자유를 택한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떠난 남자. 그의 이야기는 이제 바다가 품은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어 오늘도 파도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콜드케이스 연구소에서는 세계 곳곳에 숨겨진 미스터리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탐구합니다. 지금까지 콜드케이스 연구소였습니다.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